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정승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적격이라고도 하는데 취소소송의 대상을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적격이라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말로 처분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통치행위 그리고 민법 사법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없고 따라서 각하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와 사실행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에 처분 등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 밖에 예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처분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분 등은 처분,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법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법의 재결, 처분에는 적극처분 그리고 거부처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극처분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적격이란 말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입니다. 이 부분도 저차 거부처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취소소송은 그 대상을 결정을 해야,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확정이 돼야지 원고피고 등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적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제1번 관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체법에서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행정행위,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입법, 행정계획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행정행위와 사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처분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행위 개념과 관련해서 학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강학상 개념으로서 행정청의 법 아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극법에서 행정행위에 관련해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 행정실제법에서 배우는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와 관련해서 일원설, 이원설, 여러가지 실제법상 개념설, 정성법상 개념설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법상의 행정행위와 정성법상의 처분의 개념을 분석해서 보면은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법효과 발생하는 행위고, 거기에 비해서 처분은 공권력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서
좀 더 넓은 개념이고 반드시 법률 효과,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킬 여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법상 처분의 개념이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이고 행정행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두 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념 자체에서 행정행위는 행정 처분에 포함되고 처분의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두 처분이 되지 않는가, 처분이 되지 않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그 사실행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처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미 개념에서 보았다시피 공권력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활동이지만은 공권력 행사 이에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이 될 가능성을 포함시키고 있고 어떤 경우에 처분이 되고 어떤 경우에 처분이 되지 않는가와 관련돼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합의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다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분성을 대체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가 학설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권력적 행위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육교 설치 같은 경우 처분성을 긍정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데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어렵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처분성 오히려 횡단보도 육교 설치 이런 것들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지도도 사실행위인데 지금 현재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처분성 확대 경향에 따라서 행정지도인 경우에도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의무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종류와 관련해서 행정작용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중에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 면제 여러 돼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공정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처분성이 긍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말은 사실행위로서의 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준법률행위적 성격을 가졌지만 처분성이 긍정된다는 말은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행정청에서 한 통지지만 이 통지가 법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긍정되나 행정청에서 하는 통지이지만 법률 효과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수리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수리행위란 것은 유의한 행위에서 받은 수동적 의사표시입니다. 형식적 요건구비를 심사하고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고 어떠한 인식에 의해서 요건을 구비되었다라고 인식하면 이에 대해서 수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신고서 반려와 관련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 플러스 신고이지만 이 수리가 법률적 의미에서 수리가 있고 신고로서 끝나는 경우만 이 수리는 수리가 아니고 형식적인 수리일지 몰라도 접수로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리를 요하는 경우 같으면은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지 않고 접수로서 끝나는데 접수를 거부하는 접수 거부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판례는 접수 거부를 처분성을 부정하는 사례와 인정하는 긍정하는 사례로 나뉘고 이러한 부정과 긍정을 나누는 판별하는 기준은 앞에 있는 대법원 판례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점차로 사실행위, 접수 거부 행위지 사실행위로서의 접수 거부 행위이지만 점차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수리 행위로서 처분성이 긍정됩니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가 되지 않는 경우, 사실행위인 경우라도 지금 수리가 아닌 접수로서 끝나는 경우라도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와 수리 이 중에는 접수입니다. 이게 접수 거부가 되는 경우와 수리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긍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접수 거부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부정되지만은 긍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긍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점차로 긍정되는 경우로 판례가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